저 가운데 아래에만 필기 안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가려지거든. 너네 뚝배기가. 여기만 필기 안 하면 돼. 내가 최대한 이렇게 올려갖고 할게. 자, 31번을 처리지? 갈 길이 뭐니? 얼른 합시다. 이거 남은 것들은 뭐야? 뭐가 이렇게 남아? 데일리 테스트 아직 다 못 봤구만.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개네? 한 명이 받았나 보네? 다 한 사람. 상영이 다 했어? 답지 일단 줄게. 뒤로 넘겨. 뒤로 넘겨. 아이고 단어 아닌데? 오늘은 전보단 잘 맞네? 전보다는? 도시코한 거 받으셨잖아. 워크북도 다 받았고. 네. 워크북은요 목표를 정합시다. 워크북이 두께가 한 100페이지 좀 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막상 하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뺄 거 다 뺐어요. 내가 다 뺐어. 그 100페이지가 넘는 이유는 순전히 시험 범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시험 범위가 많아서. 내가 워크북에 뭐가 넣었냐면요, 이번에 그 시험 범위에서 들어가는 것 중에 그 내지문이 그 서술형이랑 어법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워크북 3개밖에 없어요. 빈칸, 한글 빈칸, 영어 빈칸, 그리고 저기 뭐야 순서 배열. 이거밖에 없어. 순서 배열 영작도 아니에요. 영작하는 거 그 순서 배열이 아니고 문단 순서 배열 말하는 거야. ABC 말하는 거야. 금방 해요 그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 그 서술형 들어가는 내지문 있잖아. 그것만 이제 어법이랑 영작이랑 이런 거 넣은 거야. 됐어? 그러니까 그 내지문 제외하고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거는 다음 진도 나가기 전까지 완수하기를 목표로 잡아주세요. 오늘 목표가 보자. 30번부터 할 거니까 30번부터 맞나? 31번부터인가? 30번부터인가? 30번이냐? 오늘 목표가 35번까지거든요. 35번. 그래서 35번까지 내가 이제 진도를 나가서 끝내버리면 그러면 너네 목표는 35번까지 워크북을 끝내는 거예요. 됐어요? 한 지문당 3개밖에 없습니다. 워크북 파트. 최대한 내가 줄였어요, 진짜. 그 아까 말했던 서술형 4개 지문 빼고는요. 그래서 35번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자고요. 제가 이제 내신 대비 막바지이기 때문에 이 숙제 못한 거 갖다가 뭐라 하진 않을게요.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표를 그렇게 잡고 하자고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은요 너네 시험 전날까지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좀 잡고 하자는 거예요. 목표를 잡고. 아시겠죠? 자, 30번 보자. 봅시다. 평균적인 난이도는요 20번대랑 비슷하거나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좀 집중 잘 하시고 힘들겠지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피곤하면은 얘기를 하세요. 이게 아까 뒷자리가 있었죠? 왜? 피곤해서 저기 뭐야 아까 준이가 서서 수업 듣느라 그래서 여기 뒤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안 보일 테니까 치워놓을게요. 자, 30번 보자. 일단 이 글의 제목을 먼저 말해줄게요.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 써서 보내줄 거예요 나중에. 멸종을 막기 위한 동물원의 포획 사육 프로그램에 대한 글입니다. 실제로 어휘로 나왔었고 오답률이 73%인가 그랬다고 하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뽑혔는데 솔직히 말하면 왜 어려운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볼게요. For species approaching extinction. 자, 여기 approaching 뒤에 지금 보면 to가 안 나와 있죠? 이런 거 좀 잘 체크해 주자고요. approach는 뭐뭐로 접근하다라는 뜻인데 뭐뭐로에 해당하는 to를 붙이지 않습니다. 목적어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to를 뺀 거예요. 멸종에 접근하고 있는 종에게 있어서 동물원은 can act, 작용할 수 있습니다. as, 뭐로써? 마지막 기회로서, for survival, 생존을 위한. 정말 별거 없는 지문이야. 지문 내용 되게 쉬워요. 그냥 내가 전체 내용 먼저 말해주고 시작할게요. 쉬우니까. 뭐냐면 자, 멸종 위기에 처한 어떤 종이 있어요. 야생에 어떤 종이 있어. 그러면은 걔를 그 야생 상태 그대로 두면 멸종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동물원에서 그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요 데리고 오는 거야. 동물원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케어를 해주는 거야.
이 케어를 해갖고 이제 언제까지 케어를 하느냐?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얘가 야생에서 수월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때까지, 좀 어느 정도 성체가 될 때까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라고 했으니까 종의 개체수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종의 개체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 됐어? 그때까지 이제 여기서 케어를 하는 거야, 동물원에서. 그래서 개체수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고, 그리고 얘네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지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 그러면 다시 야생으로 방출하는 거야. 이게 동물원에서 하는 회복 프로그램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거야, 이거.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종에 대해서 개체수 확보를 위해 케어를 해주고 다시 방생시킨다. 이거예요. 됐지? 그래서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동물원은 그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들에게 있어서 그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리커버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회복 프로그램이 are established, 개설되어 있답니다. To coordinate the efforts, 노력을 coordinate 하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요. 어떤 노력이냐? Field conservationists and wildlife authorities. 현장 환경보호 활동가들과 야생동물 당국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네의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제 회복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대요. As populations of the species, 그 종의 개체수가 내만시 감소되면서 it is not unusual for zoos. 자, 여기 잠깐 보자면 not unusual이야. unusual은 드문 이런 뜻이거든요. 드문. 근데 드물지 않다라고 했죠. not이니까. 그럼 드물지 않다는 거는 흔하다는 뜻이죠. 됐어요? 결국 common이에요. common. 됐죠? 자, 그럼 흔하답니다. 뒤에 for zoos, 의미상의 주어 나와 있고 뒤에 진주어 나와 있으니까 동물원이 네모가 하는 것은 흔하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동물원이 뭘 하는데? To start captive breeding programs. captive는 포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획 사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게 흔하다고요. 많이 한다고 동물원에서. 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그 개체수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됐죠? 자, captive breeding, 포획 사육은 작용합니다. To protect against extinction, 멸종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그 포획 사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동물원에서 관광만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보호의 역할을 하기 위해, 개체수 확보를 위해서 동물원이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이어서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captive bred, bred는 breed의 과거분사형이야. 그래서 사육되는 겁니다. 그럼 포획 사육된 개개인, 개체겠죠. 개체가 may be released back, 다시 방출된답니다. into the wild, 야생으로요. supplementing은 보충하다라는 거거든요. 콤마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보충한대요. 야생의 개체수를요. 됐어? 이게 아까 말했던 거야. 동물원에서 케어 다 해줘. 그리고 이제 포획 사육된 개체가 이제 방출된다고요. 다시 야생으로 보내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야생의 개체수가 좀 보완된다는 거겠죠. 됐죠? 그 얘기 하는 거야. This is most successful. 이것은 가장 성공적이래요. 어떤 상황에서겠습니까? 당연히 멸종위기에 처한 어떤 그 상황이겠죠. 그렇죠? Where individuals, 개체가 are at greatest threat, 가장 큰 위협에 있는 상황일 때랍니다. During, 뭐하는 동안에 a particular life stage, 특정한 생애 주기 동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개체가 있어요. 근데 이 개체가 예를 들어서 3살이 됐을 때 어떤 특정 먹이를 먹어야 된다고 한번 쳐보자.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풀떼기를 먹어야 돼. 이때. 근데 이 풀떼기가 없어. 얘가 사는 지역에. 왜? 각종 환경 파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럼 그대로 두면은 다 굶어 죽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멸종이야, 멸종.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이제 동물원으로 데려오는 거야. 동물원으로 데려와서 특정 먹이를 먹이는 거야. 얘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얘네가 뭐 6살이 됐을 때는 이제 이 특정 먹이를 먹을 필요가 없어. 이제 지들이 뭐 딴 지역으로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다시 방생시키는 거야. 그럼 그때는 이제 지들이 알아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특정 생애 단계 동안에라고 나왔잖아요. 특정 생애 단계라는 거는 지금 내가 예시로 든 이 단계를 말하는 거야. 됐어?
이 동안에 가장 큰 위협에 있는 상황, 됐어? 그 상황에서 이것, 즉 이 회복 프로그램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아무거나 포획해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포획 사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자, 예시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urtle eggs, 거북이 알이 may be removed, 제거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렸거든요. 여러분, 거북이 알이 제거된다는 게 거북이 알을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거북이 알을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고 거북이 알이 어디서 제거되느냐? 하이 리스크 로케이션에서 제거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remove라는 거는 제거라고 해버리니까 마치 이 알을 없애버린다라고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알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알의 위치를 옮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알겠어요? 고위험 지역에서 제거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거북이 알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제거되는 거니까 이 지역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옮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be removed from high risk locations라는 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위험 지역에서 안전 지역으로 옮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거북이 알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할 때까지? 그들이 부화한 이후까지. 됐어? 그들이 부화한 이후까지 고위험 위치로부터 이 거북이 알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옮길 수 있다고요. 그럼 안전 지역으로 옮겼어. 그러면 당연히 개체 수가 늘어나겠어? 감소하겠어? 늘어나겠지. 아니 위험 지역에 그대로 두면 개체 수가 줄어들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위험 지역이니까. 됐어? 근데 안전한 곳으로 옮겼으면은 얘네가 잘 자랄 수 있으니까 개체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체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는 거야. 여기 increase에 밑줄 쳐져 있었어. 참고로. 됐어? That survive to adulthood. 자, 성체까지 생존하는 거북이의 수를 늘릴 수 있답니다. 이걸로 답을 고른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4번인가 그랬거든. 이걸 답을 고른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러냐? 거북이 알이 제거되는데 왜 개체 수가 늘어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야. 됐어?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알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위험 지역에서 안전 지역으로 옮긴다라고 내가 분명 얘기했습니다. 내용 일치 같은 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다음 내용 보면 마지막 문장입니다. 크로코다일 프로그램스. 자, 또 다른 예시야. 악어 프로그램이 또한 have been successful, 성공적이어 왔대. in ing, 뭐 하는 데 있어서? 알과 해칠링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해칠링은 그냥 새끼예요, 새끼. 그래서 알과 새끼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었답니다. 그래서 콤마 ing,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방출했어요, 새끼를요. 일단 뭐 하면, once가 접속사로 쓰이면 일단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럼 일단 뭐 하면? 그들이 더 잘 are equipped, 갖춰지면. 뭐가 갖춰지면? to protect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잘 갖춰지게 되면 이 해칠링을 방출하게 됐다. 다시 야생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이 사이클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사이클. 이 사이클을 제가 좀 써줄게요. 어떻게? 자, 잘 보세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을 이제 동물원으로 데려온 거죠. 동물원으로 데려와서 그래서 이 동물원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물원에서 케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동물원에서 케어가 끝나고 이제 케어를 이제 언제까지 한다 했습니까? 얘가 스스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죠. 그러면 그 특정 개체가 그 종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요. 종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동그라미로 그렸네. 동그라미로 안 그릴게요. 이렇게 할게요. 자, 종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다시 야생으로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체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회복 프로그램. 됐어? 이 사이클이라고. 화살표를 막 그려서 미안해요. 그냥 이렇게 아래로 했어야 되는데 소리. 어쨌든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동물원으로 데려와서 케어를 하고 종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보호할 수 있게 되면 야생으로 방출한다. 됐어? 결국 이 전체적인 건 뭡니까?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의 개체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겠죠. 이해됐죠? 어려운 거 없지?
넘어간다. 31번. 아, 소리. 주제만 말할게요. 이 글의 주제문은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두 개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은 왜 그러냐? 동물원에서 토액 사육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문장은 멸종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31번. 이거 지워도 돼? 다 썼니? 지울게. 봅시다. 여기 텔레그래프라는 게 나오는데 얘가 핵심 키워드거든요. 텔레그래프가 정보예요, 정보. 옛날에 우리 그 조선시대 때 보면 이렇게 막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정보라고 하는데 그 정보라는 거는요, 그냥 이 본문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전 통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 통보.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 됐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We don't send telegrams. 우리는 정보를 보내지 않아요. To communicate. 통신하기 위해서요. Anymore. 더 이상. But 그러나 it's a great metaphor. metaphor는 비유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훌륭한 비유입니다. For giving advance notice. advance가 사전적인, 사전의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면은 사전에 통지를 주는 것에 대한 훌륭한 비유랍니다. 전보라는 거를 비유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첫 문장 이후로 나오는 텔레그래프에 관련된 단어, 이 텔레그래프는 전부 다 사전 통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때때로 당신은 must inform하고 나왔는데 잠깐만 좀 쓰자면 inform이란 단어가 inform A of B거든 얘들아.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A에게 B를 알리다라고 해석해.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사형식처럼 해석이 되거든. 얘에게 뭐뭐를 알리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근데 전치사 of가 붙어 있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한 점이야. 이 비슷한 표현이 remind가 있어. remind A of B. 그래서 A에게 B를 알리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내신 대비하기 전에 특강 했었죠. B반 특강. B반 특강 할 때 요거 내가 했었습니다. 이 전치사와 같이 어울린 동사 시리즈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inform 나왔고 A에 해당하는 게 요 부분이죠. B에 해당하는 게 요 부분이고.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때때로 you must inform. 너는 알려야 돼. 도즈 나오면 얘들아 그것들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들로 해석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 사람들. 알겠지?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어떤 사람들? close to you. 너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대. 뭐를 알려야 돼? of upcoming change. 다가오는 변화를 알려야 된답니다. 뭐 함으로써? convey. 전달함으로써. 뭘 전달함으로써? important information well. 중요한 정보를 잘 전달함으로써.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in advance. 이게 뭐야? 미리. 이런 뜻입니다. 사전에. 됐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통신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정보를 보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전 통보를 하는 거에 대한 좋은 비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텔레그래프 한 것 자체가. 결국 우리는 때때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잘 전달함으로써 다가오는 변화를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한테 미리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가 바로 주제예요. 주제. 됐어?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주제를 제가 미리 쓸게요.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사전 통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전 통지를 통해 어떤 변화에 적응할 여유를 주라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됐어? 변화에 적응할 여유를 주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일이죠. 지난 월요일 날에 내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카톡을 보냈어. 오늘 그냥 보강한다. 이렇게만 보냈어. 근데 내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오늘 새벽 1시까지 수업하자. 예시야 예시. 예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너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잖아. 그치? 사전 통지가 안 된 갑작스러운 변화죠. 그러면 너네는 어떻게 되겠어? 되게 당황하게 되고 뭔가 변화를 받아들일 만한 그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미리 얘기를 해. 월요일 날에 야
이날 수요일날 1시까지 수업할 거다? 사전 통보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먹고 올 거 아니야. 아니면은 아 선생님 저 오늘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하겠죠. 됐어? 그러니까 어쨌든간 사전 통지를 통해서 그 변화를 받아들일 만한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겁나 길죠? 별거 없어요. 자 볼게요. There's a huge difference. 큰 차이가 있대요. Between A and B인데 and가 여기 있거든? 그럼 A에 해당하는 게 이만큼이야. 여기까지가 A에 해당하는 거, B에 해당하는 게 이만큼이거든? 여기 saying 말하는 거 나왔고 여기 saying 말하는 거 나왔지.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대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From now on, 지금부터 we will do things differently. 우리는 다르게 일을 할 거다. 그리고 그것이 doesn't give people,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데요.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을요. 어떤 시간?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change. 그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시간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됐죠? 내가 아까 말한 거잖아. 변화에 적응할 여유를 주지 않는 거죠. 야, 우리 이제부터 다르게 할 거야. 우리 오늘 1시까지 수업할 거야. 변화 왜 1시까지 수업하는데 이해할 시간도 안 줬고요. 그리고 1시까지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시간도 안 준 거라고. 이해되죠? 이것과 saying something, 무언가를 말하는 건데 뭐라고 말하냐? Starting next month. 자, 다음 달부터는 we are going to approach things differently. 우리는 일을 다르게 접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용은 되게 긴데 별거 없습니다.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and 앞부분은 뭐예요? and 앞부분은 갑작스러운 통보죠. 이거랑 이 and B에 해당하는 거는 뭡니까? 사전 통보죠.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이거야. 아주 짧게 쓰면 이거예요. 이거를 그냥 대화문 형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나온 거야. 별거 없죠? 갑작스럽게 알려주는 거랑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는 당연히 큰 차이가 있겠죠? 당연한 거죠. 니네 예를 들어 내일이 학교 시험이야. 근데 오늘 학교에서 야 시험범위 20지문 추가됐다. 갑작스럽게 알려주는 거잖아. 이게 근데 미리 알려주는 거랑 차이가 없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지 내용? 다음 간다. 자, 텔레그래프라는 표현이 나왔지? 내가 뭐 어떻게 해석하라 했어요? 사전 통보라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자, 그럼 정보를 보내는 것, 즉 사전 통보를 하는 게 empowers, 가능하게 해준대. 뭘? 사람들이 적응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고요. 미리 얘기하면 적응할 시간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사전 통보를 하는 건 뭘 포함하느냐? art를 포함하는데 이 art는 예술이 아니고 기술이란 뜻이야. 기술. 여기서는 스킬이야, 스킬. 어떤 기술이냐? of seeing an upcoming event. 자, 다가오는 변화나 or circumstance, 상황을 볼 기술이고요. 그리고 giving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야. 뭐 할 시간? To process and accept the change. 변화를 처리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이런 기법을 포함한대요.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아니야? 방금 전에 얘기한 거잖아. 사전 통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데요? 앞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거다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일 여유를 가져라. 이거잖아. 방금 얘기한 거죠. 방금 얘기한 거. 넘어갈게. 자, 텔레그래프가 동사 원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령문이죠. 첨보를 해라. 즉 사전 통보해라. 어떤 것이든 간에 사전 통보를 하래요. 그 어떤 게 어떤 거냐? They will take people out. 자, 사람들을 take out이니까 꺼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What is familiar and comfortable to them. 그들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사람들을 꺼내 어떤 것이든 사전 통보를 하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를 한마디로 쓰면은 우리가 많이 본 단어인데요. comfort zone이거든요. comfort zone. 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변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 얘들아, 바뀐다는 거는 하던 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던 대로 하는 거에서 벗어나는 게 변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바뀌는 게 편할까?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할까?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하던 대로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친숙하고 편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숙하고 편한 게 우리가 하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하던 거.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야죠.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뭔데요? 변화잖아. 됐어? 그러면은 변화할 만한 어떤 시간이라도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려주라고요.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컴포트 존에서 벗어날 여유를 주라고요. 이해됐죠? 갑자기 너네는 10시에 끝나는 게 니네가 알고 있는 일상이야. 이게 컴포트 존이야. 근데 내가 갑자기 12시까지 수업한다고 해. 그럼 이건 컴포트 존에서 벗어난 건데 이 여유를 거의 안 준 거잖아. 왜? 갑작스러운 통보를 했으니까 내가. 이해됐어? 그럼 너네는 변화를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전 통보를 하라고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글은요. 사전 통보를 하라. 왜?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됐어? 계속 이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문장 볼게. 이것은 즉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은요. 허락해 줄 거래. processing time. 처리하는 시간을 허용해 줄 거래요. 그들에게. 어떤 시간이냐? 이런 시간인데 accept, 받아들일 시간이래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make the most of라는 표현 나왔는데 이게 수거거든요. 이게 뭐냐?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이런 뜻이야.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뭐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일어나고 있는 일을. 됐어요? 일어나고 있는 일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처리 시간을 허용해 줄 거랍니다. 됐어? 이건 결과예요. 결과. 다시 한번. 사전 통보를 해라. 그러면 그 사전 통보를 받은 사람은 일단 그 상황을 받아들일 시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는 건요. 결국에는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는 상황.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대한으로 내가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처리 시간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되지? 어려운 거 없죠? 질문할 거 없어? 넘어간다. 다음 질문. 주제 아까 써줬죠? 두 번째 문장 얘기 안 했나? 두 번째 문장 주제였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넘어가죠. 32번 32번 하고 쉬었다 할게. 자, 32번은 쌤이 미리 좀 얘기를 해줄게요. 이 글의 주요 소재가 뭐냐면요. 일단 기억이고요. 그리고 정체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소재거든요. 이게 주요 소재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 배경지식적인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혹시 그 학자 중에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 알아요? 모르냐? 아, 진짜 이런 배경지식도 없는 것들 같으니. 그 폰 노이만이라고 이제 헝가리의 이제 수학자라고 말하기도 애매해. 그냥 다 잘했었거든요. 그냥 역대 지구상 최고의 천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보다 훨씬요. 네, 폰 노이만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니네가 배울 때 그 컴퓨터 정보 이런 과목 있잖아요. 그 과목 할 때 아마 배울 텐데 그 초기에 컴퓨터 에드삭이라는 게 있거든요. 애니악, 에드박, 에드삭 막 이런 거 나와요. 그 에드삭을 만든 사람이 이제 그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졸라 천재입니다. 그냥 뭐 내가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그냥 졸라 천재예요. 졸라 천재. 8살 때 미적분을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네.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말년에 되게 일찍 죽었거든요. 56세인가 7세인가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말년에 어떤 거를 이제 연구했었냐면요. 그 핵무기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인공생명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하다가 이제 그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인공생명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살아있다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약간 철학적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제시한 게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머리카락을 하나 뽑았어. 그럼 이 머리카락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나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표현하잖아. 우리 몸은요. 그렇죠? 내가 손톱을 깎았어. 손톱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하나하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인공생명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지금 이 글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체성. 그러면 이 글에서 정의하는 자아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이란 건 뭐냐면요. 기억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기억에 기반한다. 됐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이 본문에도 나오는 예시예요. 만약에 그 좀 극단적으로 만약에 뭐 세훈이가 손가락이 하나 잘렸어. 극단적인 예시야. 손가락이 하나 잘렸어. 그래서 인공 수술을 해갖고 여기다가 로봇 같은 걸 이렇게 붙였어. 손가락을. 그러면은 신체 일부가 바뀐 거죠. 그러면은 이 바뀐 걸로 인해서 세훈이의 정체성이 바뀌나요? 넌 이제 그럼 정세훈이 아니게 된 거야? 넌 정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니잖아. 그렇죠? 자, 내가 그러니까 또 다른 일부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장을 받는 거니까? 내가 상혁이의 심장을 받았으면 난 이제부터 손상혁으로 사는 거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나는 그냥 로이쌤 그대로 사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신체의 일부가 변화된다 하더라도 사람의 정체성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게 뭐냐? 바로 기억이에요. 기억. 자, 예를 들어 볼게. 건이가 숙제를 안 해와서 나한테 대가리를 한 대 맞았어. 그래서 얘가 기억상실증에 걸렸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건이가 갑자기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나서부터 공부를 겁나 잘하는 거야. 겁나 성실지고 겁나 잘해. 그럼 이제 뭐예요? 이건 건이가 아니에요. 왜? 건이는 그럴 리가 없으니까. 이해되지 뭔 말이지?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한다는 거야. 자기 이름도 몰라.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 근데 공부는 겁나 잘해. 자기 이름도 몰라. 자기가 이름이 이건희인지 몰라. 이름도 몰라.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억을 다 잊어버린 상태야. 그럼 과연 그 사람은 우리가 건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됐어? 결국 정체성은 뭐에 기반한다? 기억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됐지? 그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이. 자, 그럼 전체 내용 내가 다 설명했으니까 빠르게 간다. 가볼게요. 첫 문장 나돌리 나왔거든? 그래서 도치됐어요. 근데 어법 나오는 질문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not only does memory underlie. underlie가 기반이 되다라는 뜻이거든? under는 아래이고 lie는 놓여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아래에 놓여있대요. 여기에 놓여있는 거야. 기반이 되다. 됐어? 자, 기억은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어떤 능력? to think at all. 어쨌든 사고하는 능력에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it defines. 기억은 정의를 내린답니다. 규정 짓는데요. 뭐를? The content of our experiences. 우리의 경험의 내용을 규정 짓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경험들을 어떻게 보존하는지 다가올 수년간 어떻게 보존하는지에 대한 거를 규정 짓는데요. 뭔 말이야? 설명해 줄게. 기억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자, 기억이라는 거는 첫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사고 능력이 기반이랍니다. 이라고 얘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경험의 내용을 규정한대요. 경험의 내용. 또 뭘 규정합니까? 그 경험을 보존하는 방식이랍니다. 경험 보존 방식. 이거를 규정한대요. 자, 본문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쓴 거거든? 해석 나와 있는 거. 자, 이게 뭔 말인지 이제 설명을 해줄게. 뭔 말이냐면, 자, 얘들아, 우리가 사고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는 전부 다 기억을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우리가 사고력을 발휘한대요. 내가 그냥 쉽게 말할게. 사고력의 대표가 수학이니까 내가 수학 문제를 풀어. 그러면은 내가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이거의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이해했던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이 기억을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이라는 건 뭐야? 사고 능력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사고를 할 수가 없죠. 이해되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경험 내용을 규정짓고 경험 보존 방식을 규정짓는다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한 8살 때라고 쳐볼게요. 굉장히 오래전이야. 그러면 내가 8살 때 경험했던 내용, 무언가를 내가 경험을 했어. 그럼 당연히 그건 뭐예요? 기억이잖아. 기억.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경험 보존 방식이라고 했어. 내가 그때 경험했던 거를 뭐 예를 들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경험을 보증하는 방식이겠죠. 됐어? 이거를 규정 짓는 게 전부 다 뭐다? 기억이라고요. 기억. 내가 그때의 경험을 좋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좋게 기억하고 있는 거고 나쁘게 생각한다면 나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됐어? 이런 경험에 대한 거를 규정 짓는 것도 전부 다 뭐다? 기억이라는 겁니다. 기억. 됐어요? 이해됩니까?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도입부야. 도입부. 진짜 중요한 내용은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요. 이게 주제예요. 이 짧은 문장이 주제예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Memory makes us who we are 라고 나왔어요. 기억은 만들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든대요. 우리가 누구인지로 만든대요. 우리가 누구인지라는 게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정체성 아니야? 우리가 누구냐라는 게 나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랑 똑같은 말 아니야? 그죠? 결국 기억이라는 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됐나?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어법적인 내용 다 빼고 내용만 설명할게. 여기 뭐 가정법 나와 있고 가정법 도치 나와 있고 이렇거든요. 이거 다 뺄게요. 설명. 해석만 봅시다. If I were to suffer from heart failure. 자, 예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통받고 있어요. 심장 실패니까 심장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럼 어떤 심장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거나 아니면 depend upon artificial heart니까 인공심장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would be no less myself. no less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나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나 자신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까 했던 예시예요. 내가 심장병이 있어. 그래서 인공심장에 의존하고 있다. 인공심장을 이식받았어. 그럼 나의 정체성이 바뀌나? 아니잖아. 나는 그대로 나일 거라는 거야. 이해됐지? 다음 문장. If I lost an arm. 내가 팔 한쪽을 잃었어. 사고로. 그리고 had it replaced. 그것이 교체가 됐어. 뭐로? 인공팔로요.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근본적으로 나라는 거죠. 그렇죠? 팔이 바뀌었어. 그럼 나라는 정체성이 바뀌나?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좀 이건 슬픈 얘기인데 예전에 2014년인가 그쯤에 일어났던 사건을 알고 있는데 저기 DMZ였나 어디였나 거기 이제 목함질에 밟아서 하사 2명 막 발 잘리고 혹시 그 사건 알아요? 알아? 그 중에 한 명이 제 후배예요. 내 친한 후배 김정원 하사라고 있어요. 지금은 중3인데 근데 그 친구가 그거예요. 그때 이제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병문안 가서 뭐 짜장면 한 그릇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 친구예요. 내가 아는 후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땠냐면요. 그 친구가 이제 한쪽이 날라갔거든요. 오른쪽이었나 왼쪽이었나.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되게 긴 장기 기간 동안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동안 이제 저랑 카톡도 계속 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인공 다리를 실제로 지금 차고 있어요. 내가 이제 병원은 못 갔죠. 이제 바빠갖고.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결혼해갖고 결혼식은 갔었는데 아무튼간 한쪽 다리를 차고 있어요. 이렇게. 뭐 이건 여담인데 나중에 얘가 이제 수술이 잘 돼갖고 이렇게 막 점프하는 사진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카톡 보냈어. 네가 점프한 거냐? 아니 기자들이 시켜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아무튼간. 그럼 여기서 똑같은 거죠. 여기서는 팔이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는 다리니까. 그럼 이 인공다리를 착용한다 해서 그 친구의 정체성이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죠? 전혀 어려울 거 없죠? 이어서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점이 좀 바뀝니다.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럼 나의 정신과 기억이 remain intact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는 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게 이제 손상되지 않은이거든요. 인택트가. 그러면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한 나는 계속 할 거래요. To be the same person. 똑같은 사람인 것으로 계속 할 거라고요. 됐어? No matter which part of my body other than the brain. other than은 뭐뭐를 제외하고라고 해석하면 돼. instead of야. 그러니까 뇌를 제외하고 나의 신체 일부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원래 이제 no matter는요.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no matter what. 무엇을 뭐뭐 하더라도. 됐어?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no matter which는
나의 신체의 어느 일부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하더라도야 하더라도 노매러가 알겠지?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을 계속 할 거라고요. 나는 나인 채로 그대로 있을 거라고. 뇌만 안 바뀌면 돼요. 내 정신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자 그런데 반면에 When someone suffers from advanced Alzheimer's disease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후기의 알츠하이머 질병을 앓고 있다면요. 그거로부터 고통받고 있다면 그리고 그의 기억이 fade, 흐려진다면요. 즉 기억 손상이 벌어진다면 그 사람은 종종 말할 거라. 사람들은 종종 뭐라고 말할 거냐? 그는 is not himself anymore. 더 이상 그 자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또는 it is as if the person 마치 어떤 사람처럼 the person is no longer there. 그 사람이 그곳에 더 이상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할지라도 그의 몸이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지라도. 됐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리하자면 결국 기억이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이건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뭡니까? 정체성이었어. 정체성. 그래서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기억이 하는 역할은 정체성을 나타내준다라는 겁니다. 부연 설명으로서 얘기한 게 뭡니까? 신체 일부가 변화가 되었어. 그러면 정체성에 변화가 생긴다고 했어요? 변화가 안 된다고 했어요?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기억에 손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체성에 변화가 생긴다고 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내용 어렵지 않죠? 이해되시죠? 전부 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기억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과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보다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그래도 집중 잘하는데? 잘하고 있어.
위치나 마치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위치일 수도 있고. 무슨 마? 야 이거 개가 갑지잖아. 갑지는 쓰면 안 되지. 못하는 거. 바뀌었어. 찔려 약간 그런 약간 상처 생겼는데. 나 저번에 프랑스생 그 옆에서도 바뀌었었잖아. 주는 피났었잖아. 프랑스 뭐 있어? 누구 있겠지? 아까 그거 인도시였어. 이거 지금 뭘까? 9시 그러면은 새벽 5시인데 시간 안 떠지네. 나 21시에서 새벽 4시고 아침 8시 사이에 좀 꽤 있을까? 그래서 쌤 새벽에 자고 있는 그런 그게 목적이야. 그런 거 새벽에 끝난다고 막 새벽 4시나 지금 수요일 새벽 4시 목적. 아 진짜 못했다. 근데 하지마. 지금 하는 거 의미 있어? 뭐야? 지금 해봤자 5분 가게 일찍 안 가. 5분 일찍 갈 때만 늦게 가면 어떡하겠어. 이거 안 돼. 그래 하지마. 5분 일찍 갈 때 5분 늦게 가자. 빨리 가야 다음 시험을 통과해서 먼저 이걸 풀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지. 안 돼. 혹시 몰라 그냥 보내줄 수 있지. 무슨 소리야?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돼보는 거야. 아니 현실적일 수도 있어. 현실적인 낙관주의 좀 생각해보자. 안 하면 그냥 보낼 수도 있어. 쌤이 저번 시간이니까 계속 만드는 거. 비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보낼 수도 있어. 비현실적으로. 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천국을 왜 찾는데? 야. 나 친구 없다고 그거 다니려고. 어? 다니려고. 누가 그냥 내리는 거. 근데 그래서 그리고 다음 1등이 도대체 어떤 레벨 시드로 다음을 잡는지. 아 이거 세훈이랑 지인이가 나보다 더 잘 알아. 오 그거를 너 너무 프레스 카드. 잘하는데. 어? 너 너무 잘하는데. 진짜 플래스 카드 게임. 그거 그거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낙관주의자. 사람들이 다 그거 안 해. 저는 굉장히 세요. 이러면 안 돼. 돈 잘려. 100점 맞을 거니까 올려주세요. 팝 찍어서 100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봐. 그리고 생각이 확률 계산 중에도 몇 가지 나오는지 다 찍으면 뭐야? 저 배지밀 뭐예요 저거? 자자자자 잠깐만 방송 잘 나오고 있나 확인 좀 해주세요. 자 다음 거 봅시다. 33번 세 질문 남았어.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못하면 니네 주말에 나와야 돼. 그건 더 싫을 거야. 그지? 오늘 하는 게 낫지? 네. 자, 33번 보자. 봅시다. 요것도 이제 꽤 이제 빈칸 문제로서 어렵게 나왔던 지문이었는데 일단 주제를 먼저 말해줄게. 아기들은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을 규칙적인 소리 패턴을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거든요. 말이 좀 어렵죠? 길고 그냥 내용 보면 압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baby's construct expectation. 여기서 기대라고 나왔는데 예상이라고 해석하면 좀 더 쉽거든? 예상으로 해석하자 우리는. 알겠죠? 아기들은 예상을 건설한대요. 즉 예상을 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어떤 예상이냐? About what sounds they will hear when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간접 의문문이거든? 여기가 전치사야. 여기가 명사절이거든? 요 덩어리가 여기까지 명사절. 의문사의 주어 동사 나온 건데 지금 이 what이라는 의문사가 사운드를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 이 what이 의문 형용사로 무슨 이렇게 해석해요. 무슨. 됐어? 사운드는 명사지. 그래서 이 사운드가 목적어 역할하는 거야. 뒤에 주어 동사 나온 거고. 됐어? 이런 구조거든? 그럼 해석을 해볼게. 그들이 들을 거래요. 무슨 소리를.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언제.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합쳐서 해석해보자.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들은 예상을 한대. 뭐에 대한 예상? 과로에 대한 예상을 한대. 과로가 뭐다? 그들이 언제 무슨 소리를 들을지에 대한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아기들은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이런 얘기가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을 한다고 아기들은. 됐죠? 자, 이어서 바로 간다. They hold in memory. 자, 그들은 담고 있대요. 보유한대요. 기억 속에서. 뭐를? The sound patterns를요. 말 그대로 소리 패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답니다. 어떤 패턴이냐? That occur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리 패턴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답니다. 됐어요? 일단 이어서 볼게요. 그들은 가설을 세운대요. 아기들은요. 뭐와 같은 가설이냐? If I hear this sound first. 내가 만약에 처음에 이 소리를 처음에 들으면 It probably, 그건 아마도 will be followed by the sound. 그것이 그 소리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운다는 거예요. 됐어?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줄 건데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읽고 제가 좀 설명해 줄게요. 이 문장 봐봐.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린답니다. 대절이어라고. Much of a baby's skill in learning language.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아기들의 기술의 상당수가 많은 양이 뭐 때문이다? 그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결론 짓는데요. 이게 빈칸이었거든? To calculate statistics. 이게 빈칸이었어. 그래서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 때문이다 라고 결론 짓는답니다. 말이 어렵죠? 자, 정리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기들이 언어 능력을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야. 아기들이 어떻게 언어 능력이 발달하느냐. 그럼 일단은 반복된 패턴을 듣는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패턴을 듣는다. 그럼 얘들아,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들었어. 그럼 이 패턴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통계를 내는 거야. 통계를 낸다. 그래서 계산하여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됐어? 자, 이렇게만 쓰면 또 뭔 말인지 모를 테니까 더 쉽게 예시 들어줄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한테 1이라고 말했어, 처음에. 그 다음에 2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또 다음번에 1이라고 얘기하고 또 2라고 얘기했어. 또 1이라고 얘기하고 2라고 얘기했어. 근데 어떤 날은 1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3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대부분은 1이라 얘기하면 2하고 1 다음에 2하고 1 다음에 2하고 1 다음에 2하고. 자, 이걸 한 100번 반복했다고 쳐볼게요. 자, 반복을 했어. 애기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반복되는 패턴을 100번이나 들었죠. 어쩔 때는 1 다음에 3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1 다음에 2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통계를 내는 거야. 통계를 내는 거야. 100번 중에서 1 다음에 2를 말한 건 90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1 다음에 3을 말한 건 한 5번 얘기했고, 1 다음에 4를 얘기한 게 한 5번 말했구나. 이렇게 통계를 낸다고 애가. 됐어? 그러면은 이 통계를 계산했을 때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1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그 다음에는 2라고 말할 가능성이 90%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I 입장에서는 1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아 다음엔 2가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한다는 거야. 이 통계를 계산해서.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내 아들내미 갖다 예시 들어줄게. 우리 아들내미가 어떠냐면요. 재밌는 게 내가 가르친 적이 없거든. 가르친 적이 없고 우리 와이프도 가르친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아들내미도 이제 애니까 당연히 버릇없게 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참고로 말하는데 나는 니네 갈구는 거나 내 아들 갈구는 거나 난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제 아들 이름이 로운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얘가 만약에 막 버릇없는 짓을 해. 로운아 하지마 이러면 처음에 좋게 얘기해. 근데 얘가 계속 똑같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야 김로운 나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잠깐만 이 다음에는 혼나겠네? 라는 거를 얘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그동안의 통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가 내가 야 김노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나한테 와갖고 나 딱 안으면서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래. 매번 그래.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래.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데도 내가 표정 변하지 않고 계속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아빠 죄송해요 뽀뽀 우 이래. 우리 아들내미가 그러거든요. 나름 이제 애교를 부리는 거야. 나한테 애교 부려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패턴이 쌓이면은 축적이 되죠. 그 축적이 된 거를 계산하는 거야. 통계를 내서 계산한다고요. 이해되죠? 그럼 이제 내용? 오케이. 자 다음 내용 간다 그러면. 자, for babies 아기들에게 있어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대절을 의미할 수 있어. 그들이 뭐뭐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appear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처럼 보이다거든. 그럼 뭐처럼 보이냐? To pay close attention. pay attention to 하면은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는 건데 close가 들어왔으니까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는 거야.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다. 뭐의? 패턴에. 어떤 패턴에? 반복되는. 여기 나왔죠? 언어에서 반복되는 패턴에 면밀히 주의를 기우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걸 뜻한다고요. 됐어요? 애들은 패턴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구나. 쉽게 말하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흔히 티키타카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가고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이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애들이 뭔가 언어를 발달시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들은 기억합니다. In a systematic way.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억한대요. 체계적이라는 거 이것도 지금까지 나오는 이런 말들이랑 비슷하죠. 반복되는 통계, 계산 이게 다 비슷한 말이에요. 체계적인. 자, 뭘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억하느냐? 얼마나 자주 소리가 발생하고 그리고 어떤 순서로 발생하고요. 그리고 어떤 간격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어떤 피치의 변화. 피치라는 건 그 톤이에요. 톤. 음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한테 로나 이렇게 부를 때랑 로나 이렇게 부를 때 이 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피치의 변화. 됐어? 이거를 가지고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소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애들은요. 패턴을 기억한다고 말 그대로. 아빠가 로나 이렇게 부를 때는 놀아줄 때 그거구나. 이 패턴을 기억하는 거야. 근데 아빠가 목소리 걸고 로나 이렇게 말하면은 혼낼 때구나. 이런 패턴을 기억한다는 거죠. 체계적으로 기억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This memory store. 자, 이 기억 저장소는 이 기억 저장소가 뭐예요? 그 패턴을 기억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패턴을 기억한 저장소는요. 그들로 하여금 투부정사하게 해주고 투부정사하게 해준다는 거야. 됐어? 자, 뭘 하게 해주느냐? Track, 추적하게 해준대. Within the neural circuits of their brains. 그들의 뇌의 신경회로 안에서 추적하게 해준답니다. 뭐를 추적하게 해주는데? The frequency of sound patterns. 소리 패턴의 빈도를 추적하게 해준다고요. 자, 쉽게 말하면 뭐냐? 내 머릿속에 이런 패턴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이런 패턴이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이 패턴이 기억에 있을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를 추적하게 해준다는 거는 상기시켜준다는 거예요. 됐어? 아빠가 로나 이렇게 불렀을 때는 아빠가 나랑 잘 놀아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내 회로에서 찾는다는 거야. 됐어?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뭘 하게 해준다? To use this knowledge. 이 지식을 사용하게 해준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predictions about the meaning in patterns of sounds. 소리의 패턴에 있어서의 의미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랑 저렇게 나왔을 때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각각 소리의 패턴을 듣고 아 이게 이런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상하기 위해서 이 지식을 활용한다고요. 됐어요? 이해됐죠 내용?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기들은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아까 말했던 이 통계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뭘 한다? 규칙적인 소리 패턴을 예측하는 데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눈치라고 합니다. 눈치. 됐어? 많이 겪어보면 지금 이 상황 이런 거 아닌가? 눈치를 채는 거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반복되는 패턴이 적어도 한두 번 만에 알아챌 수도 있고 누구는 한 1000번 정도 해야 눈치챌 수도 있고. 됐어?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34번. 자, 34번은 서술형 및 어법이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니까 체크해주세요. 지난번에 21, 23번이 서술형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지문이었죠? 이번에 3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남은 지문은요 36번입니다. 그래서 21, 23, 34, 36 이렇게가 서술형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니까 미리 체크해주자. 자, 34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심해 동물에 관련된 이야기거든. 심해 동물. 자, 그걸 한번 내용을 볼게요. 바로 들어갑시다. Some deep sea organisms 일부 심해 생물들은요 are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To use bioluminescence 뭡니까? 얘가 이제 그 발광이거든요. 이 발광이 아니고 빛을 내는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생물 바이오가 들어갔으니까 생물 발광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우리 왜 심해 생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생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여기서 막 빛나는 거잖아. 뭔지 알죠? 이런 거. 이거를 뭐로서 사용하냐? 미끼로서 사용한대요. 왜? 먹잇감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With a little glow. 작은 불빛으로 먹잇감을 유인하기 위해서. 자, 뭐를 흉내내는 거냐면 그 이제 불빛이 the movements of their favorite fish.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흉내낸답니다. 또는 반딧불이와 같은 역할도 한대요. 근데 이 반딧불이가 뭐냐면요. 성적인 유인물로서랍니다. 그 짝을 찾기 위해서요. 됐어?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심해 생물이 그 발광 물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발광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활용.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무엇이다?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서인 거죠.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됐어? 이거야. 이걸 위해서 얘가 이제 이 발광 물질을 가지고 이걸 이제 활용해서 먹이를 유인하거나 짝을 찾는다는 거죠. 그 얘기한 거예요. 됐어? 자, 다음 내용 바로 갑니다. While there are many possible evolutionary theories, 많은 가능한 진화적인 이론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론이냐? For the survival value of bioluminescence, 그 이제 생물 발광의 생존 가치에 대한 많은 가능한 진화적 이론이 있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가 이렇게 발광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발광 물질을 왜 가지게 됐는지 생물학적 진화 이론이 있다고요. 됐어? 그게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얘네가 발광 물질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one of the most fascinating 그 중에 가장 이제 뭔가 좀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to create a cloud of invisibility랍니다. 뭐래요? invisibility는 안 보이는 거죠. cloud은 망토거든요. 그러면은 안 보이는 망토를 만드는 거예요. 됐어? 안 보이는 망토를 만드는 거랍니다. 안 보이는 망토를 만든다.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안 보이는 망토를 만든다. 제가 결론을 미리 말하고 시작할게요. 이 안 보이는 망토를 만든다는 게 뭐냐면요. 본문에 안 나와 있는 표현인데 일종의 보호색을 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호색을 띈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호색을 띈다. 자, 무슨 말인지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The color of almost all bioluminescent molecules가
그러니까 거의 모든 그 생물 발광 분자의 색깔은요. 즉 쉽게 말하면 요거 색깔 말하는 거예요. 요 색깔. 요 색깔이 블루그린이래요. 청록색이래. 이게 청록색이래요. 청록색. 이 발광되는 색깔이. 근데 이 청록색이 어떤 색깔이냐면요. 똑같은 색이래. 뭐랑? 오션 어버브랑. 그러니까 바다 위쪽에 있는 색깔과 똑같대요. 똑같대. 자, 그래서 by itself glowing blue green. 그러니까 청록색으로 자체 발광함으로써 그 생물들은 더 이상 캐스트는 원래 던지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들이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들이우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림자를 들이우거나 아니면 실루엣을 만들어내지 않는답니다. 특히 뭐 할 때? 보여질 때요. 아래에서 보여질 때. 뭐에서? 또 brighter water 써보니까 위쪽에 더 밝은 물을 배경으로 했을 때 아래쪽에서 보여질 때는 특히나 이렇게 된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 자체가 얘 청록색으로 이제 빛을 내는 거야. 이 심해 생명체의 몸체는 어떨까요? 몸체는 색깔이 뭐 다양하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청록색으로 이제 빛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빛이 이제 근처에서 나니까 이제 실루엣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심해 생물이면은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빛이 거의 안 들어올 거 아니냐, 그렇지? 근데 어쨌든 아주 약간의라도 빛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주 약간의, 그렇죠? 그러면 그 빛으로 인해서 원래는 뭐가 생겨? 그림자나 실루엣 같은 게 생긴다고, 그렇죠? 이렇게 뭐 그림자 같은 게 이런 데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얘가 빛을 내는 거야, 그냥 자체적으로. 근데 그 빛이 무슨 색이래? 청록색이래, 청록색.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빛이 나니까 일단은 실루엣은 안 생기는 거예요. 실루엣이나 그림자 같은 게 안 생기는 거야. 빛이 여기 있으니까. 됐어?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 얘 자체가 청록색이니까 바다의 색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야, 여기에서 야 생각을 해봐. 이 먹잇감이 물고기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진짜 빡대가리가 아닌 이상 아니 여기에 본체가 있는데 얘가 미쳤다고 여기 가서 먹히겠어요? 근데 얘가 왜 가서 먹히느냐? 얘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거야. 왜? 얘가 청록색으로 빛이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안 보이는 거야. 이 일종의 보호색 역할을 하는 거야. 바닷물 색깔과 비슷하다 보니까 얘가 안 보이는 거야. 얘만 보이는 거야. 얘만. 근데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를 마치 얘가 잡아먹는, 얘가 좋아하는 물고기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얘는 뭐라 생각하겠어? 먹잇감이네?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갔다가 얘를 못 봤으니까 얘가 이제 보고 앙 하고 잡아먹는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됐어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 Rather, 오히려 by glowing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빛을 내므로써 그들은 can blend into, 섞일 수 있다라고 말했거든. 여기서 섞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섞인다는 게 뭐예요? 요거예요. 일종의 보호색을 띈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랑 섞이느냐? The sparkles, 반짝거리는 거, reflections는 반사, 그리고 scatter는 흩뿌리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분산된 청록색 빛, 이런 거에 섞일 수 있다는 겁니다. 뭐에? 햇빛이나 달빛에. 햇빛이나 달빛의 반짝임이나 반사나 분산된 청록색 빛에 섞일 수 있다. 즉 보호색을 띌 수 있다고요. 잘 안 보이게 된다고. 이해됐죠? 따라서 여기 잠깐만 볼게요. 여기 어법으로서 좀 체크를 해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be, likely, 투부정사를 많이 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likely랑 이 likely는 다릅니다. 달라요. 얘들아, likely라는 거는 뜻이 두 개가 있거든. 형용사로서 뭐뭐 할 것 같은 또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해석돼요. 형용사로서. 근데 얘가 부사로 쓰여갖고요, 아마도라고 해석할 수 있어.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이 돼. 그러면 우리가 흔히 봤던 be likely to 있잖아. 얘는 뭐냐면 likely가 형용사 보어로 쓰인 거야. 그래서 그럼 likely가 가능성이 있는이라는 뜻이니까 가능성이 있다가 되는 거야. 됐어? 투부정사할 가능성이 있다. 됐어?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likely 뒤에 ing 나왔지. 그렇지? 그럼 이거 be likely to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are making이 그냥 진행형이야. 진행형. 이렇게 동사야 사실은. 됐어? 얘가 사이에 지금 부사로 낀 거예요. 이렇게 생겨본 거야. 그럼 여기서의 likely는 뭐예요? 부사 아마도란 뜻이야. 그냥 아마도. probably야. probably. 가장 아마도. 됐어? 이렇게 해서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making이 틀린 게 아니에요. be likely to 이거 아닙니다. 알겠지? 다시 돌아가서. 따라서 그들은 아마도, 가장 아마도니까 분명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들은 분명히 만들고 있어. 그들 자신의 빛을요. 뭐 하기 위해?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됐어? 심해 지역이니까 굉장히 어두울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빛을 내는 이유가 자기들이 뭔가 다른 거를 보기 위해서 빛을 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남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이 빛을 달고 있는 거라고 그 진화 이론에서 그렇게 설명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심해동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심해동물의 발광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발광은 아까 말했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빛을 낸다는 거는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빛을 내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빛을 낸다는, 어찌 보면 되게 좀 모순이죠. 자신이 보여지지 않기 위해 빛을 낸다. 즉 보이지 않기 위해 빛을 만든다라는 게 심해동물 발광에 대한 진실이었다.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둘 다 주제입니다.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처음으로 나왔죠. 보이지 않는 망토를 만든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게 뭐라고? 보색을 띠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주제를 재진수라고 했죠? 뭐라고요? 보이지 않기 위해서 빛을 만든다고. 똑같은 말이잖아. 두 번째랑. 그래서 둘 다 주제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됐죠? 주제를 재진수라는 거는 보통 빈칸으로 잘 나옵니다. 맨 마지막 문장. 알겠죠? 그래서 서술형이다 보니까 당연히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니까 서술형으로 출제할 수도 있겠고요. 어법 포인트는 제가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어법 포인트가 있다면 따로 드리거나, 어차피 우리가 어법 배정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법 포인트를 여러분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35번. 힘내자. 이거 하면 끝이야. 이거 하면 끝이야. 오늘 니네가 수업해도 제일 좋았어요. 여태까지 내가 봤던 니네 모습 중에 오늘이 제일 좋았어. 오늘이. 좀만 힘내시다. 자, 35번. 자, 35번도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일단 여기 첫 문장이 주제거든요. 여기 보면 얘가 주제인데, 이 글의 제목을 내가 말해줄게요. 이 글의 제목이 뭐냐?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과 인간의 경향성. 이게 이 글의 제목이거든요.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과 인간의 경향성.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내가 미리 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어떤 검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유튜버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우리가 뭔가 검색을 해. 그럼 검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으니까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상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상. 자, 근데 사상이라고 말하면 또 니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더 구체적인 예시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개고기를 먹는다, 개고기를 안 먹는다. 이렇게 사상이 두 개로 나뉘어졌다고 쳐봐. 자, 그럼 나의 사상은 뭐냐면은 나는 개고기를 먹는다 쪽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에 관련된 검색을 하는 거야. 개고기를 먹는 거에 관련된 거. 그러면은 검색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유튜브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막 연결되고 뭐 연관 검색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검색을 했을 때 개고기 맛있게 먹는 방법 막 이런 게 나와. 그럼 내가 막 그 영상을 보고 있어. 그럼 그 이제 여러분 유튜브 보면 알겠지만 유튜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옆에 이제 그 관련된 이 알고리즘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이 영상에는 뭐가 나올까? 개고기를 맛있게 먹는 방법과 비슷한, 그러니까 내 이 사상과 비슷한 검색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연결될 거라고요. 즉 알고리즘 중에서 개고기를 먹는 건 야만스럽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A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반대되는 걸 A 다시라고 해볼게요. 반대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이거고 온라인 검색 결과도 얘만 나와요. 이건 안 나와.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사상에서 이 사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사상으로 접근을 하려면 최소한 이에 대한 글이 됐든 영상이 됐든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볼 일이 없잖아요.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굳이 이거를 검색하지 않는 이상은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 분야에 관심이 없거든. 니네가 유튜브에서 공부 관련된 거 검색하겠냐? 안 하지.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관 알고리즘에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니네가 관심을 갖고 굳이 검색을 해야만 나오는 건데 그게 쉽겠냐는 거야. 나는 이미 공부에 관심이 없다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쉽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조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검색한 알고리즘이 다 이게 좋다, 이거를 찬양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올 테니까. 그럼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편향.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러면은 편향되고 뭔가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는 확증 편향, 좀 어려웠나 보네요. 확증 편향이라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용 이해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을 말하자면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과 인간의 경향성 간의 관련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인터넷 활동가에 알리 파리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목했대요. 이 이하에 대해서요. 보겠습니다.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 장려한대요. 뭐를? 우리 인간의 경향이 to grab hold of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 움켜쥐도록 장려한대요. 모든 것에 대해 움켜쥐도록. 움켜진다라는 거는 내가 이게 딱 쥐고 안 놓는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떤 거냐? That confirms the beliefs we already hold.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을 확인하는 모든 것을 움켜쥐도록 장려한다는 거예요. 됐어? 이게 직역한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상에 관련된 걸 난 당연히 검색할 거라고.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상을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만 나올 거라고요. 이 사상이 옳다. 이거에 대해서만 나올 거라고. 그러면은 나는 그거를 확인을 했죠. 그렇죠?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모든 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내 사상이 옳다라고. 그래, 내 생각이 맞아 라고 확신시켜주는 여러 가지 모든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움켜쥐도록 장려한다고요. 움켜쥐도록. 움켜진다는 거 뭐야? 내가 가지고 계속 그 사상을 계속 가지고 있게끔 장려한다고요. 그거를 놓지 않게 한다고. 됐어? 즉 특정 사상만을 가지게끔 조장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은 뭐다? 결국 여기까지 내용을 패러프레이징 하자면 이겁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패러프레이징 해줄게요. 뭐다? 특정 사상을 계속해서 가지도록 조장한다라는 겁니다. 됐어?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경향이 모든 걸 움켜쥐게끔 장려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다? 특정 사상을 계속해서 가지도록 조장하는 거라고. 됐어요? 됐어? 자, while 반면에 뭐 하는 반면에? quietly ignoring information. 조용히 정보를 무시하는 동안에, 무시하는 반면에 어떤 정보? That doesn't match those beliefs. 그러한 신념과 매칭되지 않는 거래요. 그러한 신념과 매칭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반대 사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사상에 대한 정보는 조용히 무시하는 반면에. 됐어? 뭐가 무시한다고요? 그 온라인 알고리즘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온라인 알고리즘이 나와? 이거의 반대 사상이에요? 그럼 이거는 검색 결과에 노출이 안 된다고요.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이러는 반면에 이거에 대해서만 이 특정 사상만을 계속 가지도록 조장한다는 거죠. 온라인 알고리즘 자체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문장 주제 나왔고요. 첫 문장 이해되니? 넘어갈게. 다음 문장.
We set up a so-called filter balloon. 우리는 설치한대요. so-called, 소위 말해서 필터 버블이라는 걸 설치한대요. 필터 버블. 이게 뭔지 몰라도 돼. Around ourselves. 우리 주변에 필터 버블이라는 거를 설치한대요. 그리고 그 필터 버블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출된답니다. 오로지 뭐에만? 그 자료에만. 어떤 자료? 우리가 동의하는 자료래요. 우리가 이게 맞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한 자료에만 노출이 된다고요. 이해되죠? 나는 개고기를 먹는 걸 선호한다. 개고기를 먹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럼 그에 관련된 내용에만 계속 노출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필터 버블이라는 것 근처에서요. 내가 어떤 특정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 사상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수용해 보려면은 이 사상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여기에 필터 버블이라는 게 있대요. 버블은 거품이잖아. 그럼 거품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바깥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이해됐지? 다음 보죠. We are never challenging. 우리는 절대로 이의를 제기받지 않는데요. 왜? 왜 이의를 제기받지 않겠어? 내가 검색하면은 나와 동일한 사상의 결과물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뭘 이의를 제기받아요? 나의 반대되는 사상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안 나오잖아. 근데 뭘 이의를 제기받아? 이해되지? Never giving ourselves the opportunity. 우리 자신에게 결코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요. 어떤 기회? To acknowledge, 인정할 기회. 뭐를? The existence of diversity and difference를. 즉 다양성과 차이의 존재를 인정할 기회를 우리 자신에게 주지 않는답니다. 내 사상이 있어. 다른 사상이 있어. 그러면은 내 사상도 옳지만 뭐 얘네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지 않는다고요. 이 인정을 안 한다고요. 왜? 이게 안 나오니까. 아니 이 다른 사상에 대한 결과 자체가 안 나오니까 검색했을 때. 됐어? 그러니까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여기에서만 요 틀에만 박혀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죠? In the best case. 자 그러면 최상의 경우에는 우리는 naive하게 됩니다. naive는 순진한 이런 뜻이야. 그럼 우리는 순진하게 되거나 아니면 sheltered 보호받는데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we become radicalized. 우리는 급진적으로 된답니다. 과격해진대요. 극단적인 의견을 가지고요. 극단적인 의견이잖아. 다른 거를 모르잖아. 무조건 내 사상이 옳다라고 이 필터 버블에 의해서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의견을 가지고 우리는 급진적으로 된다는 거야. Unable to imagine. 상상하지 못하면서. 아유 지훈이 존다. 졸지 마. 마지막 질문이야. 뭘 상상하지 못하면서 삶을 어떤 삶을 outside our particular bubble이니까 우리의 특정한 버블 이 버블 바깥쪽에 있는 삶이니까 바깥쪽에 있는 다른 사상. 그래서 이거를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로 됐어? 상상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그냥 극단적인 치우침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확증 편향을 가지게 된다고. 편향되어 있는 사상을 가지게 된다고요. 됐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겠냐? 디자스트로스가 돼요. 처참하답니다. Intellectual isolation and the real distortion이라고 얘기했거든. isolation은 고립이고 distortion은 왜곡이에요. 그러면 지적인 고립이 발생하는 거죠. 지적이라는 건 사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에 갇힌 거잖아. 이 필터 버블에 의해서 갇힌 거잖아. 다른 걸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정한 왜곡이랍니다. 왜곡. 아니 이게 이 사상이 무조건 옳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객관적으로 보면 얘가 옳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옳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버리면 왜곡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렇죠? That comes with ability. 자, 믿게 되어 따라오게 되는 왜곡과 고립이랍니다. 뭘 믿느냐? That the little world we create for ourselves.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작은 세상. 여기가 우리가 만들어낸 작은 세상이에요. 이게 전부다. 이 세상이 세상이라고 믿는데요. 세상이라고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게 세상의 전부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물안 개구리 봐라. 우물안 개구리. 이 우물 안에 있는 세상이 이게 전체 세상이구나. 왜? 이 밖의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여기가 전체 세상이라고 믿는 거야. 그렇게 믿게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이 우물이 전체 세계구나라는 지적인 고립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바깥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 왜곡되는 거죠. 됐어? 이런 어떤 참담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내용.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과 인간의 경향성 간의 관계를 설명한 그런 글이 되겠고요. 첫 문장이 다시 한번 주제가 되겠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이해를 잘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만 잘 이해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생각보다 빨리 했죠? 10시 7분밖에 안 됐어요. 고생들 많이 했고요. 자, 진도는 오늘 진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자, 진도는 진도고 또 우리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그렇죠? 오늘의 일단 데일리 테스트 그리고 단어 시험이죠. 자, 단어는 제가 지난번에 셀프 테스트 뽑아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다 해봤어요 혹시? 다 못한 사람 손 들어보죠. 지난번에 줬던 거 다 못한 사람 손. 재윤이 나머지 다 했냐? 오케이, 알았어요. 재윤이는 얼마나 했어요? 그 유리로 2차 아니 2차 그두번 나왔어. 2개 남았다고? 나머지는 다 했고? 총 그러면 10개 중에 8개 한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의어 뽑아줘요. 아니 그 뭐야 셀프 테스트지 뽑아줘야죠. 그리고 선율이는 왜 유의어를 안 봤어요? 아, 채점을 아직 안 했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일리 테스트 마무리되면 건이랑 종은이는 바로 가도 돼요. 저한테 검사만 받고요. 알겠죠? 가셔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또 셀프 테스트지를 받아가야겠네요. 자, 일단 저 촬영 좀 해주세요.